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오상훈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알려주지 못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 1일부터 설계사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이제 실시가 되고 산재보험도 의무화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관련돼서 현장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 유튜브는 삼성화재 노동조합의 RC 조합원분들에게만 배포되는 동영상입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시행이 되는데요. 설계사에서 대리점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설계사이신 RC님들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재 신분으로 남는 게 맞을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환을 해야 한다면 왜 전환을 해야 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대리점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설계사는 고용보험료를 7월 1일부터 납부해야 되고 7월달부터 대리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고용보험이 가입 대상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전속보험 설계사는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취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제외는 전속 개인 대리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계사분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서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만 65세 초과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110만원 미만자는 또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고용보험료가 얼마 정도나 되길래 이 부담스럽고 이거를 내냐 마냐 이렇게 갈등을 하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 기준으로 1.4%를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이 다르겠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다르겠죠. 고소득자는 많은 소득 기준으로 1.4%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적은 소득 기준으로 1.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비율을 26.6%를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반 부담하거든요. 회사에서 0.7%, 본인이 0.7% 부담하니까 설계사가 부담하는 거는 0.7%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비율 26.6%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0.7%가 아니라 0.514% 수준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가 많다고, 소득이 많다고 계속해서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상한선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총 한 사람이 불입한 보험료 22만원의 상한선이 정해되어 있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설계사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선은 11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2150만원 기준으로 된 건데요. 이 이상이 되더라도, 소득이 넘더라도 11만원이 상한선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납부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한액은 18,000원인데요. 절반이니까 9,000원을 우리 RC님들이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설계사분들이. 월소득 133만원 기준으로 9,000원이 나옵니다. 11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110만원에서 133만원이 바로 9,000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월소득별 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소득 시상금 포함해서요, 2천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아까 5.14%라고 했죠? 그래서 2천만원 곱하기 0.514%, 0.514%를 곱하면 월 한 102,800원인데요. 상한선이 11만원이니까 이 정도 부담하게 되고요. 1,500만원 월 소득이신 분은 77,000원, 1,000만원은 51,000원, 800만원은 41,000원, 600만원은 3만원, 400만원은 2만원, 200만원은 만원 정도의 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에서 이 금액이 빠져나가겠죠.
물론 이제 이 금액은 현재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놓은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월 보험료를 이 급여에 따라 이 소득자가 이 월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실업됐을 때 직장을 그만뒀을 때, 삼성화재 RC를 그만뒀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을 받게 되냐, 실업급여를. 그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하루에 상한선이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1,782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루 상한선에 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추정이 하는 겁니다. 추정. 정확한 건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6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 상한선을 받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 급여일 경우에는 1,782만원까지 못 받겠죠. 불입한 금액과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기간과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불입한 시기와 나이와 이 급여와 이걸 따져가지고 결국은 개인이 얼마 받는가는 책정을 해야 맞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66,000원 상한선을 270일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멱산해 볼게요. 1,782만원을 적금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840원씩 600만원자가 600만원대는 아시님이 38,840원씩 48년 동안 매달 불입을 했을 때 1,78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신 분은 51,400원씩 29년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2,000만원이신 분은 14년을 넣었을 때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48년 동안 삼성화재를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캐스션이 생기죠.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몇 년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몇 년쯤 다닐 수 있을까요? 48년? 거의 불가능이겠죠? 29년? 이것도 쉽지 않겠죠? 14년? 그 정도를 열심히 다니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RC님들은 고용보험료 지금 부담하는 거를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절반을 수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절반의 수혜를 받아서 그 전체를 돌려주는 그런 구조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월 적금 이 금액보다도 나중에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200만원, 400만원에 해당되신 분들은 더더욱이 불이익 금액이 적으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설계사 관련 특이사항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설계사 관련 특이사항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실업급여가 안 나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RC님들도 자발적인 이직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익이 있어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RC님들이 여기에 실직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기 전에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직전 3개월 수당이 전년 동일 기간보다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 말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수당이 전년도 3개월보다도, 전년도 그 기간 3개월보다도 30% 급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급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영업이 안 됐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30%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제가 봐왔던 그동안의 아시님들 그만두기 전에는 대부분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거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날이 5개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시님들은 실업급여 받기가 다른 일반 직장인보다도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충분히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 기준은 기초 일액이 60%라고 하는데 기초 일액이라는 것은 일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연소득, 아니 월소득을 일로 나누면 되겠죠. 단순하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게 일당이 나오는데 그거의 60%를 상한으로 하되 66,000원 하루 줍니다. 66,000원.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66,000원 정도 받는다.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신 분들은 내가 실업됐을 때 66,000원 정도 받는다 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의 연령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주는데요. 27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66,000원 제일 많이 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 기준은 24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24차월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12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되니까 7월달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면 내년 6월달까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리점으로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시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잖아요. 대면 영업 특성상 누구든 언제든지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사고 발생이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업 실적이 떨어져 영업이 중단되고 이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7월 1일부터 회사에서 내가 반 내고 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실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일분까지 하루에 66,000원에서 한 1,700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금을 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납입 금액보다도 수익 금액이 크다는 제 말씀드렸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분들은 10만원 이렇게 내게 되잖아요. 그냥 적금 넣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10만원을 회사에서 10만원 내주고 그럼 2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일을 그만뒀을 때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나오는 금액이 1,700만원 넘어가는 수준이다. 뭐 적금 넣었다고 생각해도 손해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개인연금 없어졌잖아요.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개인연금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직하거나 아니면 실직했을 때 이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해놔야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하나의 또 실직을 대비한 하나의 적금연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절반 대준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대리점도 지금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7월 1일부터는 개인 대리점은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고 산재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대리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개인 대리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인 대리점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대리점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좀 있으면 고용보험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대리점으로 전환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설계사 원수는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대리점 전환 시에 산재 혜택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통계로 봤을 때 거의 산재를 가입하지 않고 RC 사랑 플랜, 삼성화재에서 아시민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산재 대신에 제공해드리는 RC 사랑 플랜을 가족사랑 플랜이죠. 가족사랑 플랜을 가입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산재가 적용이 될 때 산재를 가입하는 게 좋냐 아니면 RC 사랑 플랜을 가입하는 게 좋냐 이것 또한 아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거는 뭐냐면 산재보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산재보험의 장점과 산재보험이 어떤 부분이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으로 전환 시에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말씀드리면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특권 노동자라고 하죠. 우리 보험설계사를 포함해서 특권 노동자들이 산재 의무 적용이 7월 1일부터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산재는 과거에는 산재와 아니면 그 가족사랑 플랜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이제는 기본적으로 산재를 의무가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가입해 주도록 돼 있고요. 진짜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자 산재 대상자인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재를 적용하고 진짜 본인이 원해서 신청한 경우만 다른 경우를 적용하는데 최초 노무 제공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 빼고 적용 제의 신청하신 분 빼고 반드시 종사자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적용 제의 신청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우리 그 설계사 대리점분들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용 제의 신청을 강요하거나 또는 종사자 의사와 우리 아시님들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 날인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건당 5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권유하거나 산재를 가입하지 않고 RC산업플랜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RC인들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요청과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산재보험료는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 아까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었죠? 11만원부터 뭐 아까 얼마였나요? 만 원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달라졌었죠? 이렇게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급여와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분들은 더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또 혜택 받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손해보험 설계사 월 보수액을 262만 3천 원으로 아예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평균 임금을 87,433원으로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똑같은 월 보수액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평균 임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21년도 기준 보험료 수준의 손해보험사 설계사는 손해보험 설계사는 월 보험료를 한 달에 15,280원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부담분, 우리 그 설계사 부담분은 7,64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7,640원만 산재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RC 가족사랑 플랜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진단비 플랜이 있고 의료비 플랜이 있습니다. 그 RC 가족사랑 플랜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를 하는데 나는 산재 싫다. RC 가족사랑 플랜 하고 싶다. 거기서 진단비를 하고 싶다. 의료비를 하고 싶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RC님의 선택이 목인데 국가에서는 산재를 가입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권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RC 가족사랑과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료는 반반이죠. 월보험료 15,000원인데 우리가 7,600원, 회사가 7,6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산재보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양급여라고 되어 있죠? 자, 요양급여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치료비 있죠? 다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서 들어간 치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또 이송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기라든지 뭐 본인이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요양급여라고 산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산재는 대전제가 있어요. 산재는 대전제가 업무 중 상해와 질병, 즉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업무 외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를 두고 나서 그리고 이제 RC 가족사랑은 업무 중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여기 약관 기준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차이 있습니다. 그걸 대전제로 깔고 나서 각 담보별로 보장별로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기타 해가지고 치료비, 4일 이상 치료비, 병원, 그러니까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 치료비를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대줍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도 대줍니다. 그 다음에 통원치료비도 해줍니다.
통원치료에 따른 이송비용까지, 그 다음에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도 다 대주죠. 쉽게 말하면 실비에다가 간병에다가 그 다음에 뭐 보조비에다가 이것까지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게 바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산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RC 가족사랑 플랜에서는, 진단비 플랜에서는 이게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분이. 그리고 의료비 플랜에서는 실손 의료비가 자격 등급별로 한도 내에 지급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격 등급이 높으신 분은 실손 의료비, 입원 의료비 1000만원, 그 중간은 500만원, 밑에는 200만원,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해주죠. 가입금액 책정해주죠.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는 10만원, 10만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책정을 해주고요. 등급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실손 의료비가 되는데,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간병비 빠지고, 이송비용 빠지고, 그 다음에 기타 보조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간병비가 빠진 거죠. 그 다음에 휴업급여. RC 가족사랑 플랜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시님,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휴업급여가 뭐냐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아니면 후유장애 당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영업을 못하니까. 근데 그 영업 못해서 못 번 그 급여를 책정해서 준다라는 거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실제 받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지급을 해줍니다. 평균 임금의 70%.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급을 안 하죠. 그 다음 생명보상연금보험. 치료기간이 2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중증요양상태 1상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업급여 대신 휴업급여 요걸 안 주고요.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되는 경우는 요 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해당이 되는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장애급여가 있어요. 자, 장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1급부터 14급까지 지급을 합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대해서 14급까지 지급을 합니다. 14급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 RC 가족사랑 플랜에서는 상해 후유 장애는 3천만원에서 1억까지 자격증별로 되죠. 근데 여기는 3%에서부터 100%까지 됩니다. 근데 이제 질병 부분이 보도장애만 되죠. 80%에서 보도장애만, 1, 2급만. 그래서 3천만원에서 1억, 자격 등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플랜에도 상해 후유장애 5천에서